네, 찬바람이 부는 이때쯤이 되면 바빠지는 곳이 한 곳 있죠. 바로 달력을 찍어내는 공장일 텐데요. 아주 특별한 달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작가 여러 명이 모여서 삶의 현장, 싸움의 현장을 기록한 그 사진들을 모아서 빛에 비치다라는 제목의 달력을 만들고 있는데요. 올해로 5년째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노동을 주제로 이 달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주인공들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보이는 팟캐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진이라는 거를 저희가 세상에서 받아왔다는 거죠. 소통이 많이 차단당한 이 현상에서는 저희가 빚을 계속 지고 있는 거죠. 조재무라는 사진가가 용산 사진관도 진행을 하면서 사진관을 중심으로 사진가들이 좀 모여들어서 좀 유가족분들에게 우리가 한 푼이라도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사진이 안 팔려요. 어느 누가 용산 사진을 벽에 붙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달력은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많은 사진가들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15달짜리 달력 만들게 됐어요.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이왕이면 달력이 나올 때쯤 좀 모든 일이 해결이 되고 그런 바람에 이제 바램을 이제 넣어서 15달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달력을 만들기 시작하던 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 그 성전탑에 2명의 노동자가 거의 3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던 때였고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달력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나에게 사진이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 아주 소중한 세상을 만나고 살아나가는 도구인 것 같아요. 네,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려야죠. 자, 먼저 한금선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정태경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달력, 빛에 비치다. 그 빛에 비치다 할 때 앞에 빛은 그죠? 무슨 뜻입니까, 근데? 빛이에요, 빛. 그냥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은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진이라는 거를 저희가 세상에서 받아왔다는 거죠. 아. 그런데 사진이 이제 소통의 자기 역할을 했을 때 저희가 네. 받아온 것에 대한 응당, 실천이 뒤따라 준 건데, 소통이 많이 차단당한 이 현상에서는 저희가 빚을 계속 지고 있는 거죠. 담아왔는데. 그럼 우리 사진 작가분들은 계속 채무자로 계속 사시는 거고요. 그렇죠. 빛에. 네. 그런 뜻입니까? 네네. 지금 이 달력이 제작이 된 게 올해로 5년째인가요? 네, 5번째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그 달력을 만들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용산 현장에 이제 많은 사진가들이 자기로서의 작은 실천들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조재무라는 사진가가 용산 사진관도 진행을 하면서 네. 오신 분들과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잠깐이나마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그 사진관을 진행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사진관을 중심으로 사진가들이 좀 모여들어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선후배들 이렇게 그 왕래가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밥을 먹다가 좀 유가족분들에게 우리가 한 푼이라도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시신을 냉동고에 계속 둔 상태였었죠. 근데 그게 사용료만 해도 그게 5억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터무니없는 액수지만 그냥 작은 돌 하나 얻겠다라는 심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사진집 진짜 안 팔리거든요. 근데 CT85라는 사진집은 2세까지 찍기도 했지만, 사진집이 안 팔려요. 그리고 사진이 안 팔려요. 어느 누가 용산 사진을 벽에 붙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달력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몇 명의 이제 친구가 초동이 돼서,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인 이곳에 오지 않은 사진가들에게도 메일로라도 한 번쯤 읽게 하면 좋겠다 이래서 좀 많은 사진가들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15달짜리 달력 만들게 됐어요. 15달? 네.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이왕이면 달력이 나올 때쯤 좀 모든 일이 해결이 되고 그런 바람에 이제 바램을 이제 넣어서 15달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빛에 비치다라고 하는 달력을 이제 만들면서
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사진가 모임 이것이 만들어지고 그 모임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그 빛에 비치다라는 달력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 모임 제안도 한금선 작가께서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다 술자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아무도 안 나죠. 이거 방송용으로 부적합한 멘트인데 정태경 작가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최초 발기인이십니까? 저는 첫 번째 달력에는 참여를 못했고요. 오. 용산 현장은 가긴 했지만 예. 두 번째부터 가서 최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금선 작가님한테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조직이 없어요. 예. 예, 근데 일은 해야 되겠고, 예. 그리고 뭐 유령들이 만드는 것도 아닌데 뭘 좀 밝히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빛에 비치다 달력 초반은 이제 그 2명 정도가 발의를 했지만, 이제 그 모임의 형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명칭을 정할 때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의견을 취합을 했는데, 2가지였어요, 기준은. 하나는 조직을 만들지 말자. 왜요? 약간 조직 기피증들이 좀 다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생리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공유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좀 자유롭게 열어놓자. 예. 근데 좀 뭐가 있어야는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름만 하나 가지자. 그래서 멤버는 매년 바뀔 수도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그거는 최소한의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디서 따온 거예요. 어디서 따오신 거예요? 캄보디아에 외국의 사진가들이 들어가서 예. 사진으로 사회적 행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먼저 약간 그런 의미로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그랬던 거예요? 최소한의 예. 변화라고 하는 게? 네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 취지가 우리가 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거나 이런 걸로 우리의 목적을 가둬지게 될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차용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저작권료는 주셨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한글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있고 규약이나 그 아무것도 없는 네, 실체는 없는. 페이퍼 컴퍼니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페이퍼 단체는 오늘 처음 들어봐요. 예, 거의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빛에 비치다 이제 첫 달력은 용산 참사가 네. 되는 거고 네. 요번이 그럼 5번째 달력이 되는 거죠. 요번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올해 주제는 뭐 여러 군데를 후보군에 오르긴 했지만 네. 그 달력을 만들기 시작하던 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 그 성전탑에 2명의 노동자가 네네네. 거의 3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던 때였고 예.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된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거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네. 달력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노동이 그러면 주제가 되는 건가요? 비정규직?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번 달력에 어떤 작품이 담겨 있는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말로 설명하라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잠시 끊고 저희 이 화면에 이번에 이제 달력에 게재되는 사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쭉 흘려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이건 저작권과 상관없는 거죠? 저희는 많이 세상 사람들이 봐줄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좀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번에 그 이렇게 쭉 작품을 봤는데 그 작가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신 거예요? 요번 달력에는? 19명? 네. 19명. 19명. 네. 그래서 모두 작품이 몇 작품이나 실리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는데요. 왜 몰라요, 그거를? 일단 기본이 19장이 들어가고요. 예. 저 같은 경우 6장이 들어갔나? 그리고 태경 작가 같은 경우도 3장 들어갔어요. 예. 그게 그 달력은 15달이고요. 네. 달력 페이지 말고 시나 글 받은 것들에 같이 결합된 사진들을 내주신 사진가들 포함해서 19명이 됐어요. 아, 이제 또 작가분들이 글도 주셨고. 시인, 송경동 시인이 시를 네. 두셨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부산 외국어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이강수 교수님이 사진을 되게 또 그 전문적으로 하고 계세요. 아. 전공과는 다르게. 예.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사진에 관련된 글쓰기를 시작하셔서 그분에게도 사진과 사회에 관련된 예. 그 글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도 달력에 담기는 네, 거고요. 네. 그래서 달력을 받아보셨을 때 예. 조금 잡지 같은 느낌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읽기도 하고 예. 사진에 머물기도 하고 예. 그러고 쭉 이제 달력에 대한 그 느낌을 가지신 다음에 벽에 갈 수 있도록. 네. 그래요. 지금 그럼 이 작품을 모아서 달력에만 담는 게 아니라 또 별도로 전시회도 지금 하시죠? 네. 류가헌? 네. 그 갤러리 류가헌. 류가헌. 네. 발음이 어려워요. 류라면 갑자기 류현진 선수가 생각나는데 류가헌이라는 이제 갤러리에서 지금 이제 전시회를 하고 계시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들어가는데 많이 팔려요? 뭐가요? 달력이요? 예. 많이 팔려야죠. 달력은 거의 매년 완전 매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구매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서점 이런 데는 안 가세요? 서점은 이제 저희가 정식 그 출판 업체라던가 잡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리고 네, 페이퍼 단체의 면모를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모델링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피하고 네. 약간 골목 안에 있는 서점이라던가 예. 골목 안에 꺾어져 들어가 있는 갤러리라든가 네. 이런 데 가시면 이제 현장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2,000권을 찍어서 네. 판매가 1,500권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예. 이미 이제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이세요. 달력이어서 사주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연대하는 곳에 그렇죠. 예. 마음을 보내고 싶으신데 저희를 이제 다리처럼 이용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증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여태까지 했던 4곳에 달력을 좀 드리고 있고요. 어느 곳에? 뭐 용산, 예. 쌍용, 기룡 이렇게 이제 네네.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 그 세계 지혜라고 예. 예.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달력도 기증을 같이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남은 판매 부스는 222부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것도 좀 안 남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좀 남겼어요. 현장에서 파는 맛도 좀 보려고 전시 기간 이 동안. 이탈남 나가면 매진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되겠죠? 설마? 책임지시면 그래요. 근데 좀 속물적인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죠? 한 컷 한 컷이. 그러면 좀 더 많은 대중에게 내 작품을 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좀 더 많이 적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구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본업이 다 사진가잖아요. 네. 근데 이 달력을 준비하면서 4-5명 정도가 한 3달 정도를 올인을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물건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선구매를 받기 때문에 그동안 거의 20일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니멈 아주 그 짧게 잡아도 2달이 넘어서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진가들한테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기간이 길어지면. 그래서 카메라 들고 현장 가서 찍어야 되는데 예. 골방에 처박혀야 된다. 그렇죠. 예, 장사꾼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페이퍼 컴퍼니 왜 만듭니까? 자기 본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본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그 일정 시간 동안 딱 마무리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제 연대이기 때문에 그 소식 또한 빨리 전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숫자로 진행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작가의 세계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말이 없으시니까 우리 정태경 작가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진의 세계에 빠지셨어요, 그래? 긴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예. 직장 생활 하다가 네. 3년 후에도 제가 똑같이 그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인생이 한 번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냐, 하고 싶은 걸 한번 살아야겠다 예. 해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예. 그중에 그나마 현실성 있는 게 사진이어서 빠져들게 됐습니다. 무작정 때려치시고 그냥 카메라 드신 겁니까, 그러면? 무작정 때려치고 좀 배운 게 없으니까 학교를 예. 가보겠다고 해서 좀 다시 잠깐 그럼 배우다가, 사진학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들어갔다가 발만 담궜고 말았습니다. 발만 담궜다 하면 어떤 뜻입니까? 다니다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실 때부터 사진을 찍고 싶다는 그런 욕망, 막 이런 게 끌어올랐던 겁니까? 예, 그때 그러니까 돌아보니까는 제가 계속 사진을 좋아했고 찍는 걸 좋아했던 모습이 떠올라서 네.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을 했죠. 근데 어떤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 내지 막 이런 게 있을 때도 어떤 사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상? 뭐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제가 뭘 찍어야 되는지를 갈피를 못 잡던 시기였죠. 아, 그렇습니까? 예. 계속 지나쳐 오면서 지금에 와서는 뭐 어느 정도 방향은 잡기는 했지만. 네. 예. 그러면 현장과 밀착된 어떤 이런 길은 언제부터 걸으신 거예요? 뭐 그런데 대학 때 시위 현장에 많이 나갔으니 자연스럽게 있었지만 그때는 뭐 그런 현장이고 지금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정리해고 문제 같은 거를 많이 찍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찍게 된 거는 역시 뭐 2005년부터 시작된 기룡전자 그렇죠. 현장에서부터였습니다. 그 정태경 작가님 오면 기룡전자 이게 이제 거의 따라붙다시피 하대요. 보니까 그 사진 갖고 이제 상도 타셨고 그런데 그러니까 속칭 기룡전자에 꽂히신 내지 그 기룡전자에 앵글을 맞췄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당시 문자로 해고돼서 알려진 첫 케이스거든요. 네. 기룡전자가. 이슈화가 좀 됐던 현장이라 가보고 싶어서 뭐 우연히 갔다가 그때 현장 정보 농성이었고 그 바깥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그 철문을 사이에 두고 엄마하고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뭐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구로공단 얘기 뭐 70년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뭐 충격 뭐 이런 걸 좀 받아서 계속 일단 어떻게 되든지 간에 찍어둬야겠다 라는 마음을 그때 먹고 찍게 됐죠. 그래요. 우리 한금선 작가님은 이력이 독특하세요. 심리학 전공하셨고 연극 공부하셨고 그러죠? 연극은 공부하려고 하다가 계속 떨어져서 공부 못하고 그냥 연극 쪽을 조금.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왜 또 사진의 길로 접어드셨어요? 그냥 우연치 않게 됐어요. 이제 90년도인가? 그때 이제 중국을 통한 백두산에 갈 수 있는 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곳에 이제 친구들하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연극하면서 만났던 영상을 담당하던 선배가 자기도 가고 싶대요. 그래서 네. 가라고. 그때 돈이 없대요. 예.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나보고 네가 사람들을 좀 모아봐라. 네. 사진을 가르치고 내가 그 돈으로 나도 널 쫓아 백두산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새언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예. 채워줬어요. 5명을. 예. 근데 한 명이 그만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제가 머릿수를 채워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는 이제 그 이른바 사진 강좌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사진을 배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진을 배우는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카메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어찌어찌 하다가 또 뭐 아는 선배님, 디자인 하시는 선배님 작업실을 놀러 갔는데, 예. 이분이 이제 낮술을 좀 많이 드세요. 예.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재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시안 빨리 보내라고. 예. 못 일어나시니까 제가 그냥 대지 작업도 대신하고 뭐 오. 디자인 작업을 그냥 했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이라는 옛날 잡지가 있었어요. 예. 그 잡지의 화보 편집을 이 디자인 사무실에서 무료로 해드렸었는데 화보에 들어갈 사진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데 그때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활짝 웃는 모습이었어요. 아. 근데 약간 뻥을 좀 섞어서 얘기하자면 사진에서 냄새가 났어요. 무슨 냄새요? 이렇게 술 냄새와 바나나 냄새가 동시에 같이 나는데 잠깐만요. 술 냄새하고 바나나 냄새가 섞이면 그건 어떤 냄새가 되는 겁니까? 별로 유쾌하진 않죠. 근데 어렸을 때 예. 바나나가 굉장히 비쌌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릴 때 바나나는 예. 진짜로 고급 예. 과일이었죠. 예. 근데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술 기운에 그 비싼 바나나를 사갖고 들어오시면서 예. 그건 진짜 술 기운이셨던 것 네. 같아요. 예. 술의 힘을 빌지 않으면 저는 바나나를 먹을 수 없었던. 예. 근데 그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아버지 냄새가. 아, 나는 거죠. 예. 그 고단함과 뭐 그리움과 뭐 여러 가지들이 그 안에서 그래서 막 수소문을 했죠. 이 사진 찍은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았고 예. 그때부터 사진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좋으세요, 사진이? 제가 뭐 하나를 오래 못 하거든요. 예. 꽤 오래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2년이시군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이제 없어서 예. 뭐 도망갈 데도 없긴 하지만 예.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세상을 만나고 살아나가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나에게 사진이란 세상을 만나고 살아나가는 도구다. 네. 정태경 작가님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사진? 나에게 사진이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 오, 지금 한금선 작가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했는데 우리 정태경 작가님은 타인에게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계속 그랬죠. 계속. 뭐 이렇게 많이 다르세요? 자, 지금부터 두 분이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누구에겐가 도움이 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왜 찍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뭐 아름다운 사진 이런 것도 뭐 개인적으로는 찍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때 당시 기룡전자 하면 6년 찍으면서는 계속 사진이 그런 식으로 그들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찍어서 처음엔 필름으로 찍다가 찍고 밤새 현상에서 스캔해서 넘겨주면 그분들은 대자보에 쓰거나 하여튼 이미지를 어디 알리는 데 쓰거나 이런 과정들이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미가 있구나 뭔가 그런 생각에서 네. 저는 제가 찍는 분들한테 예. 도움이 되는 사진을 찍고 싶다 뭐 이런 의미죠. 제가 워낙 속물이기 때문에 예술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 꼭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먹고 사실만 하세요? 네. 진짜?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묵고 살만해요. 술도 마시고 후배들한테 밥도 가끔 살 수 있고. 아, 그래요? 네. 정태경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괴로워지고 있어요. 오늘 두 분이 상극이세요, 지금. 근데 이제 세상을 좀 더 살아보면 정태경 사진가도 이제 제 얘기를 이해할 텐데. 제가 볼 때 한금선 작가님의 말씀 먹고 산다라는 기준이 서로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월이 좀 흐르면 예. 아무리 용을 써도 돈을 더 벌 수는 없구나라는 예. 걸 알게 돼요. 예. 그러면 그 돈에 맞춰 사는 음. 그거게 되죠. 바로 그것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도 이제 도움이 되는 사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도움이 되지 못해 밤새 괴로운 날이 조만간 올 거예요. 아, 그래요? 사진을 찍 때 예. 도대체 내가 이 사진 갖고 뭐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수집가인가? 네. 굉장히 마음 아픈 날들이 조만간 올 거예요. 그래요. 정태경 작가님도 지금 어떻게 반박을 하시든 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반박을 못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옛날 한 후배 기자가 저한테 그런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위 현장 이런 데 나가면 이제 거기 자기도 공감을 한다. 근데 내가 지금 취재 수첩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냐? 대열에 합류를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순간적인 고민이 들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답변하기 그냥 둘 다 해. 합류해서도 취재할 수 있잖아. 이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자,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다. 그럼 아주 절규를 하는 모습도 있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 앞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먼저 얘기해. 아니, 생각 좀 해야겠습니다. 먼저 주세요. 그냥 하나 일화를 들려드리자면, 현대자동차 그때 파업 중이었는데, 네. 그 가족분들이 매일 시간을 맞춰서 그 앞에 와서 그 지원 농성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아기 엄마가 있었는데, 아기를 이렇게 앞에 안고 있었는데, 거기를 전경들이 삥 둘렀었어요. 네. 가족분들이 한 10몇 명 계셨고, 전투경찰들이 이렇게 삥 둘러섰고, 그리고 거기를 사진가들이 삥 또 둘러섰어요. 네. 예, 그래서 막, 그, 가운데 이제 그 고립된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사다리에도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세 겹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었는데, 그때 공장 앞에 여관에는 사진기자, 뭐 신문기자, 뭐 취재기자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팀들이 다 내려와 있었어요. 네. 요즘엔 현장을 너무너무 취재를 안 해요, 기자분들이. 네. 정말 기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면. 그래요? 그러나 옛날에는 현장에 가면 뭐 매체의 이름 상관없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그때도 기사는 못 나갔지만 네. 적어도 목격은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목격도 안 되고 있지만, 근데 이게 막 기자들도 막 몰리니까 이렇게 기자가 전경을 밀고 전경이 안 그래도 가족들을 몰아붙인 상태인데 이제 가운데로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이제 감이 왔고, 예, 예, 예. 근데 이제 가운데 그 애기하는 아주머니를 제가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이렇게 감싸 안았는데, 그 이후로 취재기간 5일 동안 밥을 저 혼자 먹었어요. 왜요? 사진기자들한테 제가 집단구타 안 당한 게 다행이었어요. 아, 그래요? 너 때문에 사진 다 망쳤다. 근데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예. 나라는 존재도 예. 취재 대상인데 그냥 그대로를 찍으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사진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면 안 될까? 아, 이 공간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구나. 예, 그런 되게 본능이 일으켜졌고, 제가 아주 친한 선배님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아, 그래요? 예. 다치면 어떡해요? 예. 물론 이 세상에 다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다 보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50cm 앞에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깔리는 사진을 찍어서 내가 그 사진 갖고 뭘 할 건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아, 예. 그리고 기자분들, 그네들도 그 사진을 갖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일화와 짧게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앵벌이 친구들을 작업을 했었어요. 아래에서 뭐 지하철이나 이런 네, 데서 네. 하는, 예.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한번 지하철 돌고 오면 5만 원을 벌어오니까 이거를 내가 다 모으면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모을 수 있고, 이러면은 전세방을 하나 얻어서 애들을 다 데리고 살을까? 어느 순간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벌이 대빵이 돼가고 있는 거죠. 진짜요? 네. 예. 그때 아이들한테 배웠어요. 어. 내가 사진가로서 이 공간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방법. 예. 그 이유와 방법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왜 거기 존재했었는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작업을 하기 예. 위해서 왔고, 예. 그거를 정리하는 것까지도 작업이고, 그러니까 최초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고, 네. 방법은 뭐였냐면, 그들의 삶이 불안하거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의 주인은 그구나,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저에게. 네. 그래서 개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그렇죠. 그때가 이제 초기 작업이었는데, 그때 사진에 제가 어떻게 발을 담궈야 되고, 현장에 어떻게 발을 담궈야 되고, 어떻게 헤어져야 되고에 대해서 좀 많이 훈련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정태경 작가님은 어떠세요? 듣고 보니까는 진짜 그때 상황마다 조금씩 저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생각나는 게 기둥 싸움 한창일 때 태풍이 왔어요. 네. 당시에 그 옥상에서 천막 치고 이렇게 농성을 하던 때였는데 저는 그때 못 갔는데 사람을 막 불렀죠. 그 천막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다큐 찍던 감독이 와서 천막을 그 날아가지 못하게 잡고 있으니까 그 기름 노동자가 혼을 냈대요. 오. 감독이 지금 이거를 기록해야지 왜 이걸 잡고 있냐고. 어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그 노동자가 했다는 말을 듣고 되게 놀랐어요. 그렇네요, 진짜. 사실 예. 듣기 힘든 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기둥싸움 막바지에 포크레인 위에서 그 전문 시위꾼이고 시도 쓰시는 송경동 시인하고 김소연 분회장, 그 당시 분회장하고 있을 때 경찰이 그걸 끄집어내려고 했었나 봐요.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경비실 옥상 위에서 단식 농성하던 그 또 다른 노동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빨리 오라고. 예. 위험하다고. 예.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진 그거 찍어서 뭐 그걸 막을 수도 없을 거고 더군다나 저보고 그럼 포크레인 농성 진압하려는 경찰을 막으라는 뜻도 아니었을 거고 너는 그걸 기억해달라 다오 이런 바람이었겠죠. 네. 그래서 헐레벌떡 진짜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달려가면서 또 포크레인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달려가면서 찍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예.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시위 현장에서 너는 뭐 기록할래, 뭐 같이 할래, 동참할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생각나는 거는 일단 내 본분, 나의 역할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 거는 맞고요. 네. 근데 좀 회의적인 때가 있죠. 뭐 그런 현장마다 다르다는 건 그런 건데 예를 들어 뭐 아까 한금선 사진가께서 말씀하신 현장 같은 때도 상당히 갈등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은 그 아기하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기도 하고 그 절규 하거나 뭐 이런 진짜 다급한 사람들을 둘러싸고 찍는 사람들을 가끔씩 못 껴들어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자면은 나까지 거기 껴들어서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상황마다 다른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내가 피서체가에서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힌다. 그죠? 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금 내가 막 뭐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를 찍고 있다. 아, 되게 안 좋아요. 지금도 되게 불편해. 반응이 카메라들이. 어때요? 저희 사진가들 사진 찍히는 거 진짜 싫어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남들은 다 찍으면서 자기 찍힌. 익숙하지 않아요. 예. 그게 제가 질문하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거랑 질문하지 마세요. 똑같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진을 찍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또 자연스러움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물어보는데. 그냥 찍으세요? 어? 네. 막 그러다가 반발 있거나 이런 적 없어요? 어유 있죠. 그렇죠. 네.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프랑스 사진가 인터뷰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분이 시청 앞에서 꽃을 파는 아주머니를 찍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잡지 표지에 실렸고 아주머니도 좋아하셨고 네. 그랬는데 20년 후에 소송을 했어요. 그 가족이. 그 아주머니 초상권. 가족이 네. 초상권 침해라고? 네.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진가가 웃으면서 그래요.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작은 이들의 아름다운 장면을 놓치지 말아라. 감수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네. 감수하라? 네. 어... 근데, 왜냐면, 뭐, 잡지나 뉴스나 이런 데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다 담아주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역사라는 게 기록되어지는 대상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필터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길거리 사진을 주로 많이 찍는 저희 그 사회를 기록하는 우리로서는 작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 모습을 조용히 찍을 때 굉장히 기쁘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가면은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노고 네. 하지 말아라고 찍을 수가 없어요. 또 이미지도 변하니까.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내가 정말 담고자 하는 것에 스스로 자신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반해서 글을 찍는 거고 네. 그 공간의 아름다움을 담고 싶고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찍는다? 네. 그래요. 아날로그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작업을 하는데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래요? 뭐가 달라요? 뭐 기술적인 문제는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네. 제가 제 입장에서는 디지털 사진을 많이 찍다가 최근에는 필름 카메라를 다시 잡고 찍어봤는데 예. 이 피사체를 대하고 접근하는 게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날로그 카메라가. 기술적인 문제겠죠. 필름은 예, 뭐 예. 한 롤에 36컷 뭐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사물을 더 자세히 보고 찍어야 될 거를 또 골라내는 시간과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좀 한번 방송을 제가 출연한 그 일이 있었는데 스튜디오에서는 뭐 2인치 카메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디지털 카메라가 뭐 여러 대 거기서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처음에 이 방송사 이렇게 돈이 없나 처음에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나 2인치 카메라 안 되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냐 했더니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훨씬 좋은 거다. 근데 뭐냐면 일단 화질 차이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그런데 오히려 색이 따뜻하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2인치 카메라에 비해서. 그래서 색이 따뜻하다는 게 뭔지 저 같은 문외한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아날로그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에도 그런 아주 미세하고 이런 것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죠. 사실은 요즘 결과적인 아웃풋을 다 디지털에 대부분 의존을 많이 해요. 암실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지의 결과는 어쩌면 마지막에 똑같은 관문을 통해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작업을 하면 너무 바빠서 싫어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촬영하고 숙소에 와서 백업 받아야지 궁금하니까 사진 고르지 고른 김에 고치지 그렇죠. 아날로그 고른 김에 카메라는 이름도 바꿔야지 막 밤이 바빠요. 근데 아날로그 카메라는 이렇게 필름 빼놔서 그냥 보관만 그렇죠. 했다가 필름에다가 그냥 몇 월 며칠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딱 그 가방 안에 딱 넣고 예.
술 마시러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릴 시간도 많고 이런데 네. 디지털은 끝까지 저를 외롭게 만들어요. 근데 아날로그는 필름은 찍는 동안 네. 제 미안했잖아요. 제 얼굴을 못 보여줬으니까. 예. 그럼 작업이 맞춰지면 가방 안에 필름 딱 넣어놓고 그 다음은 같이 내가 취재한 공간에서 같이 어울릴 시간도 있고 혼자 산책할 시간도 있고 막 이런데 네. 어우 디지털은 바빠요. 불안하고. 사람을 그 쉼표를 하나 찍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군요. 디지털 그리고 카메라는. 그날 찍은 사진을 그날 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통제받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어제 찍은 사진에 이빨을 맞추려고 해요. 예. 이빨을 그러거나- 맞춘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예를 표현이죠? 들어서 퍼즐을 맞추는 것과 똑같죠. 예.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요 사진 한 장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산 사진이 하나 필요할까? 뭐 이런. 그래서 내가 잡으려는 고기를 정하고 나가게 되죠. 예. 그럼 아무래도 많이 다쳐요. 세상을 보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예.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 그 다음날 그거밖에 안 찍어요. 그러니까 내 사진에 의해서 제가 통제당하는 거죠. 좀 그것도 싫고 예. 상상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 저는 그냥 그래요. 예, 근데 원고료가 이렇게 옛날에는 필름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도 됐었는데 요즘엔 스캔을 해서 드려야 돼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저희가. 진짜 모자라요. 옛날엔 자기네가 스캔했으니까 지금도 자기네가 스캔을 해야 되는데 이 출판업자들만 돈을 벌어요. 디지털이 되면서. 프로세스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네. 예, 그거 진짜 되게 부당한 거예요. 그렇네. 예. 우리 이런 사안으로 달력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감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디지털을 쓰고 있어요. 한금선 작가님 이런 디지털론에 대해서 정태경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전적으로 공감하는 전적으로? 내용이죠. 예. 예. 그래요? 그 옛날에는 또 그 충무로 같은데 현상 맡기고 예. 그 시간 동안 근처 극장 가서 영화도 한 편 보고 예.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여튼 더 바빠요. 디지털 쓰면서 뭐 여유가 없죠. 맞아요. 그러면 단순 무식하게 아날로그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돈 때문에 못 한다니까. 마감을 찍으면 바로 달라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현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이 오마이뉴스에 권호성 기자랑 예. 짜장면도 굉장히 많이 먹고 맥주도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예. 그 이유가 현상 기다리면서 예. 그러면서 토론도 하게 되고 이야기도 하게 되고 나온 거 같이 보기도 하고. 예, 근데 요즘은 예. 현장 가면 다들 구석에 가갖고 요만한 컴퓨터 앞에서 바로 현장 마감하느라고 예. 사진가들과 사진 기자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공유하는 시간도 없어졌어요. 그래요. 사진 기자들한테 이제 종종 무용담 비슷한 걸 들어요. 보면 언론계에 따면 그러니까 이 자리 싸움부터 해가지고 엄청나잖아요. 몸싸움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몸싸움 잘하십니까? 저는 좀 해요. 정태경 작가님 어떠세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무지하게 싸웁니다. 무지하겠어. 이러다 쌈땀 소리 듣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과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몸싸움 많이 하고 막 그러면서도 또 친하대요.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그 관계는? 몸싸움이 상대방이 미워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몸으로만 싸운 거거든. 마음을 배제한 채로. 그냥 나는 밀었을 뿐, 그냥 예. 밀렸을 뿐이지. 뭐 내가 A가 B를 밀었다고 해서 A가 B를 싫어하는 그거의 표현은 아니니까. 거기서 착해지면 망하는 내가 거죠, 바보구나. 그냥. 그죠, 망하는 거죠, 그냥. 근데 우리- 다 같이 허무해요. 몸싸움 해봤자 기가 막힌 사진들도 못 찍어 어쩔 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곤지던데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자 예. 해놓고 그 가만히 있으면 네. 우회해서 지나면 저만 바보 되고 음. 이런 경험이 많았죠. 저희가 어릴 때는 진짜로 무슨 사진기 앞에 설 일이 거의 없었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사진사 아저씨가 오셔서 졸업식 때. 졸업식 때나 이럴 때 한 방 찍는 거고 네. 그 외에는 없고 그렇죠. 그러다가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는 그 순간에 카메라 셔터를 눌러댈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사진이라고 하는 위상은 역시 마찬가지로 바뀐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요. 안 바뀌었습니까? 근데 뭐 애초에 저 위상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거의 그 전문가급 어떤 사진을 찍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이런 분들이 있고 자 그렇다면 전문적인 영역과 대중적인 영역의 이 경계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적, 왜 찍는가와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찍고 못 찍고는 의미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무엇으로 가득한지, 그러니까 사진으로 가득한지, 사진이 양념처럼 존재하는지, 중절모처럼 존재하는지, 아니면 배낭처럼 존재하는지, 예.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스스로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그 DSLR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요. 네, 그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시잖아요. 이 카메라를 드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스스로 창작을 하고 있다는 순간 그는 소비자일 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내 사진을 생산해내서라면 생산은 무엇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네. 그렇죠? 예. 뭐 이윤이든 뭐든 어쨌든. 예. 근데 내가 소비면 찌꺼기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 이후에. 네네. 예. 자, 이분은 셔터를 누르고 난 다음에 컴퓨터에 백업을 받아서 대부분을 휴지통으로 버린다거나 아니면 바탕화면에 폴더에 찌꺼기처럼 그냥 남아있어요. 아니면 트위터 한 구석에 남아있거나. 그래서 목적에 의해서 이것들의 소비자로 내 스스로 전락될 것인지 내 돈을 주고 샀지만 그래서 카메라를 내가 소비하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소비자로 전락해 버릴 것인지 아니면 사진이라는 것을 생산의 개념으로 창작물로서 만들어서 내가 무슨 발언을 할 것인지 굉장히 커다란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사진 한 장에 어떤 의미가 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말을 좀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했고. 결국은 어떤 그 사진 한 장에 기교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사진 한 장이 정말 자기 만족을 위한 사진이냐 아니면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가지고 또 공유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로서의 사진이냐 그 차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정리 잘하죠. 참 잘하십니다. 아니요, 근데 조금 이상한 건 없지 않아 좀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이제 약간은 꼭 메시지라는 것에 이제 약간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A라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해서 A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 그것도 중요한 말. 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 기획 아까 의도와 결과가 다른 경우가 정리하신 것 중에 메시지라는 말은 좀 빼고 싶다는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예. 그게 핵심이었는데 그걸 빼면.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빼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피사체가 되는 인물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 앵글에 잡힌 분, 앵글에 잡힌 분하고 사후적으로라도 혹시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린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부각을 시키고 이것을 어떤 거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 이 사진 한 컷에 등장하는 인물은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그걸 여쭤보려고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잘 안 보여지는데요. 잘 안 보여주십니까? 한금산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99.99999% 안 보여줘요. 근데 저도 안 보니까. 나중에라도 알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그쵸? 찍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무안에 있는 요양원을 작업한 건 전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시했던 작품이 다 그 요양원 강당에다 걸렸어요. 네네네. 예, 그런 경우 그분들은 항상 보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선택적 시각이라 그러는데 네. 제가 지금 얼굴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얼굴을 다 못 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어쩌면 처음에 봤던 얼굴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진을 볼 때 자기 단점만 봐요.
120% 공감해요. 그쵸. 왜 저는 제 얼굴에 사진을 찍히면 그렇게 못생기게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평소에 본인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부족하셔서 그래요. 근데 사진 잘 나오는 편이세요. 굉장히 평면적이신데 그래도 볼륨이 좀 있는 편이시고요. 잘 나온 겁니까? 네. 영 그리고 불만인데 저는. 네. 저 근데 주변을 막 이렇게 하얗게 약간 후광을 좀 넣어서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지도 않아요. 되고 싶은 것을 많이 바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택적 시각과 희망적 시각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칭하는데.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사진은 정말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찍는 이도 다 지 맘대로 찍고, 보는 이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창작을 일으켜요, 스스로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거부하고 싶다는 거였는데. 보는 사람이 창작한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자기에게 맞게 제가 아까 바나나와 술 냄새를 느낀 것처럼 그 사진에 향기를 넣어버린 건 저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을 본 저.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네,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찍힌 사진 이런 걸 민망해서 거의 못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 불만이고. 아까 그래서 그 지적에 120% 공감한다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장 찍기 싫어하는 게 그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 작년에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 게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기사체가 뭔데요? 스파게티를 포함한 음식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판단인데요. 예. 막 블로그나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아마 그 음식 사진 음식 사진 엄청 올라오죠. 네, 예. 그게 바로 소비자라는 건데요. 우리는 또다시 음식을 홍보하는 일꾼으로 돼버렸어요. 밥을 돈 주고 먹으면서. 내가 왜 그 식사를 누구와 앉아서 하는지, 오늘 슬픈 일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간 건지, 축하할 일이 있어서 먹으러 간 건지, 오늘 가야 되는데 왜 둘째 오빠가 안 오는 거지 하는 뭐 기타 등등의 그러니까 기억을 배제된 사진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죠. 뭐 파스타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이제 많은 큰 이제 아까 것과 연관된 얘기였지만 그래서 어떤 사진 자체가 그냥 머물러 버리는 안타까움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람이 또 그 사진의 주인이 돼서 자기 감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과정이 많이 없다는 게. 그래서 저는 찍힌 사람한테는 안 보여줘요. 뭐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니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찍은 거라서 뭐 굳이 신경도 안 쓰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의례적인 질문인지 모르고 좀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 드릴게요. 사진도 예를 들어서 자연 풍광을 찍을 수도 있고 스튜디오에서 인물을 찍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삶의 현장, 투쟁의 현장 그를 찾으시는 그러면 거기서만 얻어낼 수 있는 표현이 적합할까요? 내지 포착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그 무엇이 있는 건가요? 특별한 무엇이 있으니까 이러고 있겠죠. 네, 그게 뭐예요? 그 특별한 그 무엇이? 참 정리는 잘하시는데 질문은 어렵네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찍고 되게 하여튼 공감이 가고 느끼는 게 뭔가가 있고 이런 게 이거를 같이 보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그런 걸 느끼는 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에서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사진 한 장이 통로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저도 뭐 풍광 사진 이런 거 참 잘 찍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좋구나 말고는 끝인 것 같아요. 사람이 거기 없어서 그럴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00%는 이해를 못해도 어렴풋이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막 투쟁의 현장 이런 건 제 작업의 5%도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 달력에 많이 참가하신 많은 사진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그러니까 정태경 사진가처럼 결합 정도가 높은 사진가도 있지만 100% 없는 사진가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들 삶의 이야기가 만남의 대상인 건 동일하고요.
저는 5% 되려나? 사람 없는 사진도 좀 많이 찍어요. 그래요. 사람이 없는 사진에 또 삶이 묻어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일본 그 쓰나미가 있고 난 다음에 8개월 후에 제가 그 현장을 갔는데 네.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예. 근데 그 삶의 현장이죠, 그곳은. 그렇죠. 그래서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이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거나 아니면 이 그 조류가 바뀌어서 놀이터나 그냥 상가 골목에 오후 4시가 되면 물이 쫙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밀고 들어오는 물을 찍는다거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수풀이 바람에 확 누웠는데 그게 누군가의 안방이었어요, 바닥이. 아하. 네. 그럴 때는 사진 안에 사람은 없지만 사람 이야기로 가득한 사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 사진작가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사진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진에 아주 악연이 있어요. 그러세요? 옛날에 진짜 초년 기자 시절에 한번 울산의 노동자의 아이들을 한번 취재하러 가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이죠. 근데 뭐 취재비도 없고 하니까 사진 기자가 저보고 아날로그 카메라 한 대 주고 필름 2통 주고 네가 찍어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찍었어요. 2통 다. 가서 이제 가서 주니까 헛돌았대요. 필름이 안 감겨가지고 한 장도 못 찍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느낌이 없으시구나. 예, 제가 기계치예요. 이건 기계 문제가 아니고요. 뭘 잔을 들었을 때 이 느낌에 대한 감각이 묻으신 거예요. 그게 필름이 감겨 있으면 네. 레버를 돌릴 때 네. 느낌이 와요. 근데 필름이 안 감겨 있으면 핵 이러고 필름이 감겨 있으면 똥똥. 그러니까 원래 필름이 36방과 40명 이게 있잖아요. 근데 계속 돌아가서 이상하다 하고 그런데 그냥 찍었죠.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주 어줍잖은 생각이긴 한데 이 시선을 맞춰 들어가는 일들, 시선을 공유하는 작업들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진은 그것의 매개가 될 수도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